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예 이것을 알아야 좋은 것이 쓴다. 국당 조성주의 핵심 정리 서법 영상 강좌, 오늘은 특강 6번째입니다. 원래 그 특강이 5번이 먼저 나가야 되는데요. 우선 이 6번째를 먼저 내보내고 5번은 이어서 뒤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이 질삽에 관한 것인데요. 이미 이 질삽에 관한 것은 대부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질삽이란 말은 왕왕 우리 서법 이론에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이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이 질삽이란 용필의 일종입니다. 질은 빠른 필세를 말하는 것이지만 이 급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급은 아주 매우 급한 것이고요. 이게 빠르다라고 해서 무작정 빠르게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조건이 붙습니다. 그리고 삽은 내용을 보면 떨다 또는 껄끄럽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렇게 상대적 개념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삽이라고 해서 무조건 느리게만 써야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죠. 한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이 급과는 조금 다른데요. 붓을 빠르게 운필한다는 뜻을 지니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덮어놓고 모든 획을 빨리빨리 빠르게만 소필로 운필한다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 앞서서 우리 배웠던 바로 삼수가 들어가야죠. 바로 이 활이 나옵니다. 활. 글씨가 매우 미끄러지는 거죠. 매끄럽고. 그래서 활이 나오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삽세를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질만을 알아서 무조건 빨리만 가라. 소필로 써라.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건 활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 곧 붓을 일으키고 없는 운필의 과정에서 어떤 형세를 얻게 되면은 그때 빠르게 하되 필에게 힘을 실어 가지고 침착하고 주경한 필치, 주경이라는 것은 아주 굳센 걸 말하죠. 주경한 필치로 나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질은 붓을 지나치게 느리게 천천히 운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뭔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지나치게 빨리만 운행해도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참 어렵죠? 그렇다면은 이 삽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또 드려보겠습니다. 이 삽은 바로 삽세를 뜻합니다. 삽세. 삽세라는 말 많이 나오죠? 이걸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옛날 사람들은, 즉 고인들은 이 삽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요. 노를 저어가지고 흐르는 물에 상류로, 반대죠. 흐르는 물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물이 상류에서 하방으로 흐르잖아요. 하류로. 그런데 반대로 노를 져서 우위로 향하게 역으로, 역세라고죠. 이렇게 하려고 가진 힘과 기를 다 써도 배가 올라가지를 못하고 배는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런 원리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이를 삽세라고 했습니다. 이는 붓의 필봉을 밀고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붓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진행을 할 경우
붓의 필봉을 이렇게 해서 필봉을 앞으로 내놓고 필관을 왼쪽으로 뉘어서 이렇게 밀고 가는 거죠. 이랬을 때 삽기가 들어가서 삽세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역세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필봉을 앞에다 놓고 필관이 오른쪽으로 누워서 이렇게 가면은 필봉을 끌고 가잖아요. 요거를 순세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역세와 요거의 반대가 되는 말은 순세입니다. 역세와 순세. 우리가 글씨를 쓸 때 역세로만 쓰지도 않고 순세로만 쓰지도 않죠. 쓰다 보면은 이걸 섞어서 같이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가로액을 쓸 때 대체적으로 역세를 많이 씁니다. 요렇게 쓰는 것보다 요렇게 쓰면은 훨씬 더 이 삽기, 삽세가 들어가서 삽기죠, 삽기. 삽기가 들어가게 되니까 붓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고, 즉 이 활을 방지하고 이때 삽세를 주게 되면은 획이 굳세게 표현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세를 취하면 획이 긴밀해지니까 이는 굳세고 안온하고, 즉 안온이라는 것은 아주 편안하고 조용하고 뭐 그런 얘기죠. 이 침착한 필액을 산출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를 두고서 청나라 후기의 서예가, 여러분 포세신 잘 아시죠? 포세신은 예주 쌍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터럭이 힘을 가지런하게 함으로 필액이 험준하게 되고, 다섯 손가락의 힘을 가지런하게 함으로 삽하게 할 수 있다. 즉 까끌까끌한 느낌을 넣을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를 한자로 말하면 만호 재력. 앞서서 공부 한번 했는데요. 영자 팔법 할 때요. 만호 재력 고 능준, 오지 재력 고 능삽, 이렇게 한자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서 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삽도 느리게 한다고 해서 지나치게 느리게 쓰면은 이 또한 안 되죠. 그 까닭은 너무 느리고 천천히 이렇게 속도를 느리게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병필의 일종인 점액이 뭐가 되느냐? 판이나 사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필속이 너무 없이 그냥 천천히 느리게 하라고 해서 삽기 준다. 이렇게 되면은 먹의 퍼짐새라든가 모든 것들이 필속이 안 붙기 때문에 살찌고 판에 박은 듯이 나오고, 되게 초보자들이 그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나오기 십상이 되어서 기운 생동은커녕 모든 생기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안의 서예가 채용은 이 구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세라는 게 있어요. 채용이 얘기한, 나중에 또 이것도 나옵니다. 구세 9가지. 구세에서 말하기를 서법의 운필에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질이고 다른 하나는 삽이다. 그래서 이 질과 삽을 정확히 깨우치게 되면은 아마 글씨는 자연히 이 묘경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이 질과 삽을 잘 이해를 하셔서 그 이치를 알게 되시게 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글씨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열심히 하셔서 질삽에 대한 것을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자료는 서사기법 주준걸적 광로봉 이정자역, 이런 책하고요. 서예 백문백답,
중국의 민상덕저 광로공역 등 이런 책에서 자료를 인용을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간단한 CP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액을 쓸 때 한일자를 쓸 때요, 요렇게 가로액을 쓸 때 요렇게 붓이 나가게 되면은 지금 역세로 나가죠. 이렇게 역세입니다. 요거는 역세. 이렇게 나가죠. 역세입니다. 가로액을 쓸 때 요렇게 나가는 건 역세예요. 다시 한번 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필관이 왼쪽으로 누워있죠, 지금. 요렇게 밀고 나갑니다, 요렇게. 자, 이렇게 밀고 나갔을 때의 역세입니다. 이런 걸 역세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세로액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세로액을 쓸 때도 역세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됐죠. 자, 요렇게 필관이 상방향으로 좀 누워있죠. 밀고 나가죠. 터럭을 밀고 나가잖아요. 이렇게 밀고 나가죠. 이렇게 쓰면은 역세입니다. 그러면은, 순세는 뭐냐? 순세는 터럭이 이렇게 돼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터럭을 끌고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쵸? 끌고 나갑니다.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이렇게. 지금 필관이 오른쪽으로 누워있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쓰게 되죠. 그러니까 필관을 이렇게 해서 터럭을 밀고 가는 거하고, 이렇게 해서 터럭을 끌고 가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쓴 것은 역세가 되고, 요거는 아래 것은 순세가 되는 거죠. 요 두 가지를 섞어 쓰는데, 이렇게 역세로 썼을 때에 바로 삽기가 들어간다. 삽세가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필관이 상방으로 좀 누워서 터럭을 밀고 가니까 요것도 이게 역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요것도 여기서 이것도 요렇게 쓰면은 순세가 되는 거죠. 이렇게 터럭을 내가 지금 끌고 오잖아요. 이렇게 세워서 붓이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빠졌다. 그럼 이건 순세가 되는 건데, 이런 획을 쓸 때 전부 순세로만 쓰는 거 아니고 전부 역세로만 쓰는 건 아닙니다. 섞어 쓰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순세. 그래서 역순이 항상 섞여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이 글씨를 쓰시면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역도 들어가고 순도 들어갑니다, 분명히. 그래서 역으로 쓸 때에 삽세라고 그럽니다. 삽기가 들어간다. 까끌까끌한 느낌이 들어가서 더 주경한 획이 나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전부 마칩니다.